저는 결혼 8년 만에 이혼했습니다. 이혼의 결정적인 이유는 독수리 오자매 같은 시누이와 시어머니, 그리고 가운데서 개고생하는 남편을 더 이상 지켜볼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일화를 풀기 전 간단하게 제 이혼 스토리의 등장인물을 소개하자면, 친정 부모님은 당신들이 가진 거 없이 시작해 입을 거 먹을 거 안 쓰고 모아 재산을 많이 모으셨습니다. 그래서 남편 성실함에 흔쾌히 허락하셨고요. 신혼집도 신랑 회사 근처로 얻어주시고 사위 불편할까봐 잘 찾아오지도 처갓집으로 부르지도 않으십니다. 생일마다 용돈 50만 원 사위 계좌로 보내고 사위를 엄청 아끼고 예뻐합니다. 남편은 성실하고 착해요. 어릴 때 아버지 돌아가시고 가장 노릇하며 공부 포기하고 일찍 사회생활 시작해서 월급 모두 집에 갖다 줄 정도예요. 누나들 빚 갚아주고 엄마 봉양하며 살다가 결혼 후 마누라 편든다고 집안에서 미친놈 혹은 바보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결혼 전부터 시댁 막아주는 버팀목이 되겠다고 굳게 약속하고는 결국 그 말을 지켰습니다. 시누이들 앞으로 독수리 오자매라 칭하겠습니다. 시어머니 꼬붕들이자 본인들은 효도하지 않으면서 며느리 돌이 입에 달고 다닙니다. 다들 결혼은 했지만 정작 자기들 시댁 욕하기 바쁘고 명절엔 본인들 시댁 안 가고 친정에 다 모이기 일쑤죠. 강한 자 앞에서 약하고 약한 자 앞에선 엄청 강해지는 특성이 있습니다. 각자 따로 있으면 엄청 약해집니다. 대마왕 시어머니는 없는 말 지어내기 1인자입니다. 일간질 시키는 게 취미입니다. 동네 참견이란 참견은 다 하고 말 옮기다 싸우는 일이 많습니다. 부잣집 사돈이 자기 아들과 자기네 집 무시한다고 피해망상이 심하지만 잘 사는 사돈한테 콩고물 떨어질까 기대하는 인내심 강한 겉과 속이 다르신 분이죠. 저는 그냥 바보입니다. 나만 잘하면 시댁분들 이쁨 받고 잘 지내겠지라는 아주 큰 착각에 빠져 결혼하고 스트레스로 탈모, 우울증, 온갖 잔병치레하고 시댁과 트러블 생기면 남편한테 숨김없이 말해서 주둥이 엄청 가볍고 남편 조종하는 미친 나쁜 년이 되었습니다. 결혼하고 8번의 생일이 지나도록 축하 문자, 연락 따위 없고 빵 한 조각 받아본 적도 없습니다. 조카, 친손녀한테 양말 한 켤레, 손수건 한 장 사준 적 없고요. 독수리 1호와 친정엄마는 4살 차이밖에 나지 않아 자꾸 친정엄마와 비교하기까지 합니다. 아무튼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남편이 시댁에 16년간 일해서 모아놓은 돈 달라고 하니 2천만 원을 주더라고요. 그것도 남편이 밥상 뒤집고 난리쳐서 받아낸 돈입니다. 매물하라고 300만 원 따로 받아서 남편은 총 2,300만 원 들고 장가왔습니다. 근데 예단을 800 보냈더니 너무 적다고 시이모들한테 이불 한 채씩 해야 한다고 시어머니가 괴롭혀서 남편이 앞장서서 싸웠습니다. 그 일로 누나들과 남편은 사이가 많이 멀어졌고요. 결혼할 때 제가 안 한 것도 아닙니다. 집이랑 혼수는 물론 저희 집에서 했고요. 시댁에 이불 세트, 반상기 세트, 은수저, 돌아가신 아버님 산소에 태울 비싼 수의, 예단 800만 원 해갔습니다. 결혼식 당일 독수리 오자매 핑크색 돌복으로 맞춰 입고 나타났습니다. 독수리 4호, 5호가 화장실에서 제 험담을 하는 걸 아주 친한 동생이 듣고 말씀이 너무 심하다고 했다가 결혼식 당일날 싸움이 일어났습니다. 패백 받으라니까 아무도 안 받는다고 해서 결혼식 관계자가 이런 경우는 없다고 화내서 결국 패백에 절 받긴 했지만 독수리 오자매 합쳐서 10만 원 주더라고요. 결혼 전부터 우여곡절이 많아 마음에 각오는 했습니다. 남편은 결혼 전 여자만 데려오면 친동생처럼 잘해주겠다. 자기들이 고지식한 사람들 아니라 시집살이는 없다. 엄마는 딸들이 모시겠다. 입버릇처럼 말해놓고 정작 결혼할 때 되니까 반대를 하니 결혼 준비 내내 싸웠습니다. 저희 시댁에는 이상한 풍습 같은 게 있어서 뭐만 하면 공증 받고 손도장 받아놓는데 엄마는 딸들이 모시겠다고 누나들 사인 손도장 다 찍은 상태였다고 하는데요. 근데 독수리 오자매 말이 바뀌더니 원래 아들이 부모 모시는 거라고 엄마가 아들과 살고 싶어 한다며 자기들이 모시고 싶은데 엄마가 싫어한다고 하더라고요. 처음부터 남편이 시댁에 막 나가지는 않았습니다. 트러블이 생길 때마다 대화로 풀어봤으나 안 통해서 제발 우리 집은 건들지 말라고 달래도 보고 욕도 하고 사정도 하고 시댁 밥상 엎은 것만 수십 번입니다. 시어머니 앞에 농약 갖다 놓고 아들 죽는 거 보고 싶냐고 나 죽으면 속 시원하겠냐고 이상한 사람 짓까지 다 해봤습니다. 전화번호를 바꿨더니 독수리 오자매는 집에 찾아오고 대마왕 시어머니는 친정 부모님한테 며느리 때문에 집안 문제 생겼다고 수시로 전화를 해서 괴롭히기 일쑤였습니다. 그것도 술 드시고 남편이 본인 힘으로 안 되니까 너무 속상해 술 마시고 혼자 친정 부모님 찾아가 무릎 꿇고 아무것도 없는 절 사위로 받아주신 것도 감사한데 은혜 모르고 날뛰는 우리 가족 용서해주세요.
라면서 펑펑 우니까 친정 부모님 마음 아파서 다독여서 보내셨습니다. 전화 안부는 시어머니한테 매일 해야 한다고 해서 했습니다. 그랬더니 독수리 오자매가 자기들한테도 하라더군요. 물론 하지 않았더니 생난리를 쳤습니다. 지들도 다 딸 낳았으면서 제가 임신해서 딸이라고 하니 아들 낳아야 되는데 올케가 더 분발하라고 핀잔 주는 것도 일상이었어요. 진짜 황당한 건 독수리 오자매도 화목한 편이 아니어서 명절날 모두 모여서 술 마시고 지들끼리 지난 얘기 꺼내 꼭 싸움질하고 제가 자기 편 안 들었다며 화내고 난리 피우기 일쑤였습니다. 한 번은 우리 집 팔고 시골에 있는 시어머니 모시고 살라고 지들끼리 회의를 하더니 통보를 하기에 거절했습니다. 그랬더니 또 생난리를 피며 집안을 난장판으로 만들었습니다. 출산하고 친정에서 산후조리원을 예약해줬는데 그 돈이 아깝다며 75살에 시어머니가 해준다고 시골로 오라고 했습니다. 저는 부모님의 성의도 있어서 가지 않겠다고 했죠. 그랬더니 출산한 그 달에 모내기 해야 하니 내려가라며 독수리 오자매한테 돌아가며 전화가 오는 통에 임신 우울증이 산후에 올 것 같았어요. 딸들이 효녀면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지들은 안 간다는 거예요. 3시간 넘는 거리에 한 달이라도 안 가면 시어머니가 꼭 다쳐서 아프시다는 소식이 들려왔고 친정이 돈이 많으니 돈 많이 받으라고 강요하면서 변소와 처갓집은 멀어야 된다고 시도 때도 없이 이야기합니다. 제가 어릴 때 언니를 잃어서 친정 부모님한테 마음 아픈 존재인데 만나면 꼭 그 얘기를 꺼내며 아픈 부분을 건드렸는데 알고 보니 집안에 무당이 있더군요. 그것도 결혼할 때까지 몰랐습니다. 이혼하게 된 이유는 크고 작은 일들이 쌓이고 쌓였지만 마지막 결정적인 사건이 터졌기 때문입니다. 독수리 사모가 남편한테 착한 척 불쌍한 척 보증서 달라고 부탁했는데 거절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내가 조종해서 착한 아들 변했다고 날뛰셨고 독수리 오자매와 시어머니 합세해서 남편한테 이혼하라고 부추겼습니다. 없는 거짓말, 친정욕, 제욕하면서 험담하고 몇 날 며칠을 남편을 들들 볶아댔습니다. 인연 끊고 살자는 남편한테 엄마와 누나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하는 지겨운 레파토리로 남편의 감정을 자극하기 일쑤였습니다. 우연히 남편과 독수리의 카톡을 보고 저는 마음의 끈을 놓아버렸습니다. 이젠 화도 안 나고 그래 알았다. 내가 졌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변호사 상담받고 이혼을 준비했습니다. 마음 같아서 시댁 상대로 위자료 청구하고 피해 보상 받아내고 싶었으나 남편 생각에 온갖 만감이 교차해 합의 이혼으로 서류를 작성했습니다. 처음 남편은 이혼 서류 받고 자기는 절대 딸과 마누라 없이 살 수 없다고 그러지 말라며 애원하고 자기가 왜 누나들 엄마 때문에 이혼을 해야 되냐고 화내고 이혼 못한다고 도망치듯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당신이 양심 있으면 입장 바꿔 생각해봐. 문자를 보냈더니 일주일 만에 술 엄청 마시고 집에 들어와 공기청정기 앞에 앉아 그동안 미안했다며 자기 욕심으로 더 이상 못 잡겠다고 결국 눈물 콧물 흘리며 이혼 도장 찍어줬습니다. 이혼하고 집과 양육권, 친권 모두 뺏겼단 얘기에 시어머니랑 독수리 오자매가 출동했습니다. 자식과 시어머니 생각해서 이혼하지 말라더니 자기들끼리 이야기해보고 집은 남편 주라는 헛소리에 8년 동안 속에 응어리진 것들이 다 터지고 말았습니다. 저는 미친 개처럼 4시간 동안 시어머니와 독수리 오자매의 영혼까지 탈탈 털어버렸습니다. 순하기만 했던 며느리이자 동서였던 제가 미친년처럼 소리 지르며 옳은 말을 해대니 자기들이 뭘 잘못했냐고 독수리들은 울고 불고 엄마가 속상하다는 얘기 듣고 자기들도 속병이 났다고 발악하는데 대마왕 시어머니의 시침이 뚝 떼며 내가 언제 그랬냐고 독수리 오자매를 그 자리에서 손절하셨습니다. 저는 독하게 마음먹고 혈투 끝에 독수리 오자매에 무릎 꿇고 사과하는 것을 받았으며 그리고 치사하지만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총동원해서 독수리 오자매를 연맥일 계획을 세웠습니다. 결혼 생활 동안 시어머니가 시누이에게, 시누이가 며느리에게, 제가 다시 남편에게, 남편이 또 시어머니에게 무한 반복이었습니다. 저도 8년 동안 남들에게 얘기 못하고 혼자 소갈이 했지만 저만큼 힘들었던 사람이 바로 남편이에요. 우리 부부는 우리 세 식구 알콩달콩 살고 싶었을 뿐인데 그게 참 어려운 일이었나 봅니다. 시어머니는 남편에게 이혼한 누나, 조카들 챙기고 자주 누나들과 모이고 사이좋게 지내길 바라는 마음이 컸고 독수리 오자매들은 혼자 있는 엄마한테 효도도 하고 남동생이 결혼하기 전처럼 자기들 부탁 다 들어주고 자기 자식들, 자기 자식 마냥 챙겨주길 바랬습니다. 결혼 전엔 세상에 이런 시누이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착하고 배려있고 쿨하고 이런 누나 10명이어도 전혀 문제 안 될 만큼 잘해줬기 때문에 전 속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남들이 왜 홀어머니의 시누이 많은 집에 시집가지 말라고 하는지 전혀 이해할 수가 없었던 결혼 전에 전
그냥 바보였습니다. 이 글을 쓰는데 왜 눈물이 나는지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전 딸과 씩씩하고 행복하게 살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날 나쁜 년이라 욕하겠지만 이제 전 상관이 없어요. 저도 시댁에 이쁨 받기 위해 많이 노력을 했고 먼저 다가가 손도 내밀어 봤습니다. 근데 그럴수록 제 몸과 마음이 너무 망가져갔고 그런 제 모습을 지켜보는 남편도 점점 이성을 잃어갔습니다. 저는 그 착하디 착한 남편이 누나 엄마 가리지 않고 죽일 듯이 싸우는 걸 보는 것도 지쳤습니다. 이제 곧 서로 남남이 될 테고 전 쿨하지 못하고 뒤끝 엄청 있는 여자니까 마지막으로 조만간 시댁에 크게 한 방 연맥이고 싹 잊어버릴 예정입니다. 아, 그리고 독수리 자매에게 마지막으로 한마디 하자면 조만간 집에 큰일 생길 테니 준비하고 계세요. 그리고 독수리 5호 쌍꺼풀 수술하신 거 아무래도 실패한 것 같아요. 나머지 독수리들이 모두 뒤에서 웃었어요. 돈수가 안 예뻐지는 것도 능력이라면서. 사연을 접하고 주변에서 궁금해하시는 것이 있어 몇 마디 더 해요. 8년 결혼 생활 동안 무조건 네 하는 착한 며느리는 아니었어요. 무리한 요구는 당연히 노 했고요. 왜 반항 없이 살았는지, 왜 돈으로 유세 떨지 않았는지 궁금해 하시는데 전 제 인생에 이혼이라는 선택을 하게 될지는 꿈도 못 꿨어요. 남편과 트러블도 없었고 부부 문제로 싸운 적이 없어요. 물론 부모 자식은 천륜이라는데 남편이 시댁을 끊을수록 제 친정 부모님은 시부모님한테 전화폭탄에 시달렸고 저 또한 더 난감한 상황에 놓이게 되더라고요. 만약 남편과 이혼했다면 본래 성격 숨김없이 하고 칼 들고 칼춤이라도 쳤겠죠. 근데 남편과 부부로 살고 있는 상황에 시댁이 극단적으로 행동하고 같은 성격 그대로 보일 수는 없었고 더 상황이 안 좋아질 것 같고 또 남편이 변해서 날 떠날 수도 있겠다. 불안감? 두려움이 컸어요. 가정은 꼭 지켜야 한다. 나만 참으면 된다는 생각만 있었지 정작 제 자신을 지킬 생각을 못했어요. 친정 부모님 재산은 내 것이 아니며 내가 쓰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집도 부모님이 주셨지만 남편과 저는 우리가 돈 아끼고 모아서 새 집으로 옮길 때까지 잠시만 빌리는 거라고 생각하고 돈도 꽤 모아놨어요. 이혼했으니 이 집 부모님께 드리고 일단 원룸 전세 구하고 있는데 남편이 여자 혼자 애 데리고 직구하러 다니면 위험해 안 된다고 본인이 직구하는 것까지는 해주고 싶다고 해서 맡겼어요. 전 안타깝게 폭탄을 골라 이 모양이지만 무조건 신우이 많다고 겁내지 마세요. 안 그런 분들도 많고 시어머니나 시아버지가 올바르시다면 충분히 커버가 됩니다. 단 남편은 누나들에 비해 레벨이 낮아요. 현명한 시어머니, 올바른 시누이들도 많습니다. 부디 좋은 곳으로 시집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억울하고 통쾌하고 누군가에게 알리고 싶은 사연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제가 정리해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사연이 궁금하시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